노년의 행복은 누구와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혼자 사느냐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다면 당신은 이미 이 주제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고독이 아니라 공허한 관계라고. 젊을 때 우리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배웠습니다. 가족이 있어야 하고 친구가 있어야 하고 늘 누군가와 어울려야 외롭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이 공식은 하나씩 무너집니다. 자식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고 친구는 줄어들고 함께 웃던 사람들 중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긴 이들도 생깁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됐구나.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건 혼자가 된 게 아니라 의존하던 관계가 사라진 것일 뿐이라고. 노년의 불행은 사람이 없어서 오지 않습니다. 노년의 불행은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옵니다. 아무 생각도, 아무 취향도, 아무 즐거움도 없이 그저 시간을 견디는 삶.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가장 가난한 상태의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인간.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외로움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솔직해져 봅시다. 정말 두려운 것은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생각이 너무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후회만 떠오르고 비교만 떠오르고 불만만 쌓인다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불화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질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내면의 밀도에 달려 있다고. 젊을 때는 사람으로 시간을 채웁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사람이 빠져나간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그 자리를 텔레비전으로만 채운 사람과 산책으로 채운 사람은 완전히 다른 노년을 삽니다. 그 자리를 남 이야기로 채운 사람과 자기 생각으로 채운 사람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갖게 됩니다. 노년의 행복은 누군가 곁에 있느냐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무너지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는 사람. 혼자 있어도 하루를 구분하는 리듬이 있는 사람. 혼자 있어도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취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미 강한 노후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결혼과 가족을 부정한 철학자로 종종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기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끝까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이 힘든 이유는 몸이 늙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사람에게만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고 누군가의 역할로 살아왔는데 그 역할이 사라진 순간 나는 텅 빈 사람이 되어버린 것. 이 공허함이 노년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노년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노년은 비워지는 시기가 아니라 진짜 나로 돌아오는 시기라고. 이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인간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자기 관계입니다. 혼자 걷는 산책길에서 아무 생각 없이 걷는 법을 배우는 것.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을 허전함이 아니라 휴식으로 느끼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을 벌이 아니라 권리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래도 혼자는 외롭지 않나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외로운 것은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혼자 있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노년의 행복은 사람이 많아서 오지 않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혼자 있는 시간에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을 때 옵니다. 남의 전화 한 통에 하루의 기분이 흔들리지 않고 남의 관심에 자존심을 맡기지 않는 상태. 이것이 자유로운 노후입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합니까? 아니면 편안합니까? 그 질문이 지금의 노후 상태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오지 않고 관계에서 오지 않으며
존재의 상태에서 온다고. 그리고 노년은 그 존재의 상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시기라고. 이제 우리는 사람을 붙잡을 나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단단히 안아야 할 나이입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공허함을 채우십시오. 사람을 늘리려 하지 마십시오. 삶의 깊이를 늘리십시오. 노년의 행복은 누구와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혼자 사느냐다. 이 말을 오늘 마음에 남기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다르게 써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노후는 조금 덜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오해합니다. 혼자 사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 사람을 끊어내고 세상과 등을 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혼자란 고립이 아니라 자립이었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사람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없어도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이 없는 상태에서 관계만 붙잡으면 노후는 더 불안해집니다. 전화가 오지 않는 날은 하루가 무너지고 만남이 없는 주말은 존재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의존은 가장 조용하게 인간의 품위를 갉아먹는다고. 젊을 때는 의존해도 괜찮았습니다. 회사라는 구조가 있었고, 가족이라는 틀이 있었고, 역할이라는 이름이 나를 대신 설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씩 벗겨집니다. 이제 남는 것은 이름도 직함도 아닌 오롯한 나입니다. 이때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없는 사람은 노년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가장 먼저 도망치고 싶은 존재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행복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취향을 발견하고 새로운 리듬을 만들고 새로운 하루의 구조를 짜는 데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산책하는 거리, 차를 마시는 방식,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 이 사소한 것들이 노년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삶은 큰 사건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복되는 사소함으로 완성된다고. 노년은 그 사소함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썼는지에 정확히 비례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하루를 허무한 하루로 보느냐, 평온한 하루로 보느냐, 이 차이가 노년을 갈라놓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온을 가장 높은 형태의 행복이라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행복이 흥분이라면 노년의 행복은 흔들리지 않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남의 시선으로 자기 가치를 재지 않습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하루를 망치지 않고 남의 선택 때문에 자기 삶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자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에 묻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나요? 쇼펜하우어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기대하지 말고, 정리하라고. 욕심을 정리하고, 비교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라.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을 놓으라고 말합니다. 노년은 더 얻는 시기가 아니라 덜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더 사랑받으려 애쓰지 않고, 더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고, 더 설명하려 애쓰지 않는 시기. 그 대신 조용히 자기 삶을 존중하는 시기입니다.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강한 사람입니다. 혼자 걷는 길을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도망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준비된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노년의 지혜란 삶을 더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삶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너무 집착하지 않고, 너무 기대하지 않고, 너무 미워하지 않는 상태. 이 균형이 노년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제 사람에게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사람은 답을 주기보다 소음을 남길 때가 더 많습니다. 대신 자기 하루를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하루가 너무 시끄러웠다면 내일은 조금 줄이십시오. 노년의 행복은 기적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습관처럼 조용히 자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 하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혼자를 견디지 못해 사람을 찾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회피라고. 노년이 되면 사람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혼자를 견디지 못해 계속 관계에 매달리는 사람과 혼자를 받아들이며 자기 삶을 정리하는 사람. 전자는 점점 불안해지고 후자는 점점 단단해집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노후는 언제나 위험합니다. 사람은 변하고 마음은 식고 사정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행복의 열쇠를 타인의 손에 쥐어준다면 노후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가장 위험한 노년이라 보았습니다. 자기 삶의 무게중심이 자기 안이 아니라 타인에게 가 있는 상태. 이때 노년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사소한 무관심에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의 행복을 내면으로의 이동이라 불렀습니다. 밖으로 확장하던 삶을 안으로 접어들이는 시기. 사람을 늘리던 인생에서 사람을 정리하는 인생으로 방향을 바꾸는 시기. 이 과정은 솔직히 말해 편하지 않습니다. 조용해지고 심심해지고 때로는 자기 자신이 낯설어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짜 노년의 자유를 얻습니다. 혼자 있어도 초조하지 않은 상태. 누군가를 만나지 않아도 하루가 허무하지 않은 상태. 아무 약속이 없어도 오늘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성숙한 노년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에 묻습니다. 그래도 사람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요? 이 질문 속에는 아직도 사람이 삶의 중심이라는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전제를 단호하게 내려놓으라 말합니다. 사람은 삶의 중심이 아니라 삶의 일부일 뿐이라고. 그 일부가 전부가 되는 순간 삶은 불안해진다고. 노년의 행복은 더 많은 만남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하루에서 옵니다. 더 많은 대화가 아니라 더 깊은 침묵에서 옵니다. 더 많은 관심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정체는 외로움이 아니라 비어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노년은 자기를 채우는 시기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태도로, 취미가 아니라 리듬으로, 사람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시간에 하루를 정리하는 일. 이 단순한 반복이 노년을 지켜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반복을 가장 현실적인 철학이라 불렀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갑자기 깨닫는 진리가 아니라 매일 실천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오늘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 질문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당신의 노후는 이미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람을 붙잡지 마십시오. 대신 하루를 붙잡으십시오. 사람은 떠날 수 있어도 하루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단순하고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누구와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혼자 사느냐다. 이 문장은 위로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희망입니다. 이 말을 오늘도 마음에 남기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조금 더 단단하게 혼자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노년의 지혜이며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행복입니다.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남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혼자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 질문은 방법을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 살라는 말이 혼자 버티라는 말처럼 들릴 때 사람은 이 철학을 미워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혼자는 버티는 혼자가 아니라 살아내는 혼자입니다. 혼자 살아낸다는 것은 세상과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내 하루가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내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노년의 자립입니다. 노년에는 사람보다 시간이 더 무섭습니다. 사람은 가끔 찾아오지만 시간은 매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노년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노년의 행복은 사람을 얻는 일이 아니라 시간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시간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가진 전부이며 우리가 잃는 전부라고. 젊을 때는 시간이 남는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시간이 남는 게 아니라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하루가 길어지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의미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의미의 기둥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여는 일, 물 한 잔을 따르는 일,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일, 10분 산책을 하는 일, 밥을 정성껏 먹는 일, 이런 것들이 노년의 행복을 지탱하는 작은 기둥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행복을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기분이 좋아야 행복이지.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감정이 아니라 상태를 말합니다. 감정은 날씨처럼 변합니다. 오늘은 맑다가도 내일은 흐립니다. 그런데 상태는 다릅니다. 상태가 단단하면 감정이 흔들려도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기분이 좋은 날이 아니라 기분이 나쁜 날에도 하루를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은 관계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힘은 습관에서 옵니다. 그리고 습관은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태어납니다. 노년이 불행해지는 순간은 갑자기 큰 일이 터질 때가 아닙니다. 작은 일이 하루하루 쌓여서 나를 없앨 때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늦게 자고, 아무 목적 없이 늦게 일어나고, 아무 계획 없이 하루를 흘려보내고, 아무 생각 없이 남의 말만 보고, 아무 변화 없이 같은 불만만 되풀이하는 것. 이게 노년을 가장 빨리 망가뜨립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가난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의미의 부족이라고. 의미가 사라지면 사람은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의미가 사라지면 사람은 세상 탓을 합니다. 의미가 사라지면 사람은 과거에만 삽니다. 그런데 과거는 오늘을 살게 해주지 않습니다. 노년에는 과거의 기억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의 실패, 참았던 일, 억울했던 일, 놓쳤던 기회, 그 기억들이 밤이 되면 더 크게 떠오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기억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기억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짐이며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를 주저앉힌다고. 노년이 평온해지려면 기억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 정리는 다른 사람이 해주지 못합니다. 결국 혼자 해야 합니다. 여기서 진짜 어그로 같은 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노년에 사람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많을수록 더 피곤해지는 노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도 내 마음이 비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채움이 아니라 소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좋은 고독을 말합니다. 좋은 고독은 외로운 고독이 아닙니다. 좋은 고독은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고독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편하게 하고, 나를 가라앉히는 고독. 그 고독을 가진 사람은 관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인맥이 아니라 내면의 체력입니다. 내면의 체력이란 마음이 무너질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이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힘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늘 외롭습니다. 자, 이제 이 철학을 현실로 바꿔봅시다. 혼자 사는 힘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정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혼자 하는 일을 하루에 하나씩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에 하나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길을 정하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책장을 한 장 넘기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노트를 한 줄 쓰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몸을 10분만 움직이십시오. 이게 쌓이면 노년의 중심이 생깁니다. 중심이 생기면 사람이 떠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연락이 줄어도 초조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변해도 내 하루가 남습니다. 이때부터 노년은 남이 만들어주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시간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괴로워하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노년의 행복은 무엇을 줄이는 것일까요? 첫째는 비교를 줄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대를 줄이는 것입니다. 셋째는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평온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늘려야 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남의 무관심에도 자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도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혼자 잘 먹는 데서 시작합니다. 혼자 잘 자는 데서 시작합니다. 혼자 잘 걷는 데서 시작합니다. 혼자 잘 정리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혼자 잘 웃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 작은 시작들이 노년을 바꿉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혼자가 두려운 게 아니라 혼자인 나를 가치 없게 여겼던 것이 두려움의 정체였다는 것을. 그 순간부터 노년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이 혼자라는 사실이 불행이 아닙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허무로 쓰는 것이 불행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혼자를 연습하십시오. 연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산책화를 꺼내는 것부터, 내일 점심밥을 대충 때우지 않는 것부터, 내일 밤 잠들기 전 한 줄이라도 써보는 것부터. 이것이 노년의 품격이며 노년의 자립이며 노년의 행복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누구와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혼자 사느냐다. 당신이 이 문장을 불편하게 느낀 만큼 당신은 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노후를 조금이라도 단단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철학의 길을 함께 걸어주십시오.